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중분류랑 이제 상관도 그래프, 그다음에 원한 인코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처음이신 분, 딥러닝을 공부해보시지 않은 분은 처음일 거야. 그냥 원한 인코딩은 여러분들 그 통계 지금 이제 기말 됐으니까 아마 배웠을 거예요. 더미 변수 배우셨죠? 변수 그 범주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더미 변수화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진 분류잖아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는 1 아니면 0으로 돼 있으니까 이진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0, 10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소프트맥스는 우리가 잠깐 설명했지만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진분류, 다중분류를 할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분류 문제 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가장 많이 쓰는 붓꽃 데이터, 요 데이터의 품종, 즉 스페시스라고 하는데요. 그걸 예측하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품종 예측을 데이터셋은 아이리스라는 걸 할 거고요. 결국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리스라는 게 이 붓꽃 데이터예요. 붓꽃인데요. 이 버지니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세토사 이렇게 생긴 게 뭐 우리는 꽃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꽃꽂이 하시면 모르지만 뭐 아무도 다 보라색인데 뭐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름이 다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품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꽃잎이 있고, 이 봐도 꽃잎이 틀리잖아요. 그쵸? 꽃잎하고 이 비슷해 보이지만 과연 이걸 딥러닝이 구별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쉽습니다. 뭐 데이터도 150개밖에 딥러닝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300개 미만이면 스몰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아무튼 150개의 이제 아이리스가 있고 꽃이 있고 이거 갖고 우리가 품종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로. 이해되시죠? 세 가지의 분류가 있으니까 그걸로 얘가 잘 세토사인지 버지니카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정확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클래스. 그쵸? 여기다 원전 속성.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샘플수는 150개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코드로 하면. 이게 만약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DF라고 지었으면 이제 이거 보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방식이 코드화 돼야 돼요. 이거 뭐예요? 아, df.info 딱 치면은 인포메이션이 딱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샘플 수는 150개고 속성은 피처. 우리가 속성 값이 결국 차원이라고 그랬죠. 피처라고 그랬죠. 특성값 4개예요. 뭐예요? 꽃받침의 길이, 넓이, 너비, 그 다음에 꽃잎에, 꽃받침하고 꽃잎이 틀리게 생겼잖아요. 꽃받침이, 이게 꽃받침이잖아요. 그 다음에 꽃잎하고 틀리게 생겼죠. 그 각각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꽃잎 길이, 그 다음에 꽃잎 넓이, 그 다음에 아이리스,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을 보니 클래스가 예전에 이진이니까 뭐예요? 시그모이드나 우리가 바이너리 뭐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두 가지 교차 엔트로피를 두 가지로 썼죠. 근데 이제는 참과 거짓을 하는 일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세 개지를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중분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류는 영어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니까 멀티 또는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이거예요. 즉 여러 개 답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우리 멀티플 초이스랑 똑같은 거죠. 즉 다중 분류 문제는 이항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의 일부를 불러와서 내용을 보여요. 이 책 지금 보고 있는 책이 모두의 딥러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참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코드가 지금은 이제 이쪽 딥러닝 쪽은 아직 학문적으로도 정리를 하고 있는 쪽이에요. 머신러닝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머신러닝 또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딥러닝 쪽은 아직 학문적으로도 이 맛보기 기초는 똑같은데요. 그것도 오래된 학문이긴 하니까. 근데 최근에 나오는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2, 3년 지나야지 이제 정리가 돼요. 근데 똑같아요. 텐서플로우가 1에서 텐서플로우 2.0이 나오면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파이토치가 워낙 그 파이썬 문법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C 언어랑 좀 가깝고요. 텐서플로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빨리 잠식을 한 거죠. 경쟁사가 20%가 넘게 하니까 구글에서 이제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텐서플로우 2.0으로 바뀌면서 파이토치가 잘 된 비결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법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고, 코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든 책이에요. 그 자기들이 이제 학습 노트 있잖아요. 카이스트 다니시는 친구들이 그 동아리 있잖아요. 이런 딥러닝이나 빅데이터 공부하는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이 어, 뭐냐면 자기네들 학습 노트를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안이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강의안도 좋고 코드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론 기초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코드 수정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저한테 그냥 이름만 바꿔서 낸다? 폭망할지어다. 알았죠? 제가 돌려본다고 그랬어요. 대신 다 돌리라고 하고 복불복이에요. 그냥 냈는데 돌렸는데 뻥 난다. 그러면 전체가 다 0점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제출하기 전에 그 학생으로서 그죠. 뭐 한마디 맞춤법 검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름만 바꿔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결국 돌려보라 이거예요. 자, import pandas PD라고 아까 했고 똑같이 데이터 이런 게 코드가 다르겠죠. 요거 그대로 그냥 갖고 오면 코드 뻥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있는 데이터셋이 위치가 틀릴 텐데. 그렇죠? 그리고 네임은 똑같겠죠.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 그 다음에 마지막 품종. 그렇죠? 네 가지 속성이 있고 클래스. 그래서 프린트 df 헤드 하면은 보통 이제 6개가 나와요. 5개 아니면 6개가 나오는데 5개 나오네요. 5개. 그쵸? R이 6개가 나오고요. 파이썬은 이제 판다스는 이제 5개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안 해주면. 근데 여기다가 내가 10개를 보고 싶으면 여기다 10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개 나왔죠. 여기까지가 속성 정보고 이 스피시스가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에 데이터 시각화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표로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한 화면에 보이면 모르는데 몇천 개, 몇만 개만, 몇만 개 그런 빅데이터가 되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게 5개 있어서 그렇지 이게 한 2천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눈에 구분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번 아까쯤에 그거를 SNS로 가져오고 맵플랍의 파이플랏을 PLT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SNS의 페어플롯이라면은 0쪽으로 상관관계가 보여지는 걸 할 거고 요건 이제 코드고 요 안에 옵션을 여긴 데이터 그 다음에 휴는 얘가 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명도 채도 뭐 이런 것 중에 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영어 단어가. 그게 아무튼 스피시스를 휴를 줄 거예요. 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PLT에 요거에 쇼 하면은 보여주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딱 하시면 이제 상관도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요 분포를 보면 구분이 잘 되고 있죠. 여기 어느 정도 겹치고 하고 구분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페어 플랫을 한눈에 우리가 보는 거죠. 상관도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요 품종별로 크기와 너비가 별로 차이가 없고요. 이제 그러면은 속성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상관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은 다음에 돌리겠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한 인코딩을 할 건데요. 케라스를 이용해서 아리스토사, 버지니카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자열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아까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코드였고요. 우리가 df의 values를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데이터셋에서 요거는 뭐예요? 행은 다 가져오고 열은 아까쯤에 총 5개의 열이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 5번째는 클래스였죠. 품종을 나타낸 스피시스였어요. 0에서부터 4가지는 갖고 오고 그거를 자, edge 타입이라는 코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로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float, 실수로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y에 우리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객체 y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 뿐인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뭐예요? 4. 요거는 뭐예요? 데이터를 보시면 요렇게 되죠.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다 실수형의 숫자로 되어 있고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 타입을 잘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y 값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아까쯤에 1010 이게 이런 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리스, 세토사, 버지니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숫자로 해야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딥러닝 기술인데 그게 바로 워드 인코딩이에요. 얘는 문자를 못 읽잖아요. 한글, 국을 다 뭐예요?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숫자로 바꾸면 클래스 있으면 숫자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뭐냐면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scikit-learn이라고 레이블 인코더라고 해요. 즉 라벨을 인코딩 해주겠다, 코드로 시키겠다라는 뜻이죠. 이 함수를 쓰시면 돼요.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냥 영어 발음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코드가 쫙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사이키넌에 이게 전처리라는 뜻이거든요.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하는 거를 가져와서 그 중에 임포트 뭐냐면 이 모듈 안에 레이블 인코더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2라고 변수로 만들어주고 이게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2라고 변수를 주고 우리가 막 옛날에 수학할 때 볼 때 뭐 x 3승 플러스 2를 뭐 x로 치환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야. 기니까. 그래서 2라고 하는 데를 fit해서 그 y 오브젝트를 요 대상이 되는 게 문자니까 얘를 뭐예요? 2에다가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y 오브젝트를. 그래서 y라고 변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지 우리 딱 정시 끝나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레이라고 배열을 만드는 거죠. 어레이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얘가 1, 2, 3 품종 이래죠. 이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식당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해보셨는지 모르겠죠. 가면 좀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름 뭐 누구야 누구야 여기 지금 있지만 뭐 유나 성유나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 띵, 뭐, 1번 웨이터, 2번 웨이터. 우리가 그 등번호 보고, 쏜, 뭐, 이렇게 알고, 10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번호를 매기는 거죠. 이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세토사고, 2번은 버스컬러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활성화 함수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면 y 값이 숫자 0이나 1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레이로 1, 2, 3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또 한 번 뭐라 하면 이거를 텐서플로우의 캐라스의 util 어떤 기능인데 캐테고리컬이라는 즉 범주화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 모듈을.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거를 이런 모듈 함수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공지능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그렇죠? 이해되시죠? 석사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뭐 연구 인력들은 하는 거고 보통 이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캐라스 util에 np utils를 가져와서 이 텐서플로우 이 코드죠. 그대로죠. 여기다가 y 값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y 인코디드라고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즉 그러니까 y가 함수가 지금 세 개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y는 이 y 오브젝트를 트랜스폼 한 거고 y 인코디드는 요 캐테고리컬 함수로 인코딩 해준 거예요. 인코딩은 후니까. 자, 그러면은 이 어레이, 우리가 일단은 어레이로 한번 바꿨죠. 1, 2, 3 바꾼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요 1이니까 봐봐요. 자, 요거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요 부분은 좀 이해를 다른 데도 가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여기 세 가지 품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그래서 우리가 등번호처럼 1번, 2번, 3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건데 결국은 얘가 처음에 어레이가 1, 2, 3 우리 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변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는 어떻게 돼요? 자, 1, 0, 0. 얘는 어떻게 돼요? 0, 1, 0. 얘는 뭐예요? 얘는 0, 1, 0밖에 못 인식하니까 이진법이니까 이러면 되죠. 이렇게 여기 이해되세요? 이렇게 변형하는 거? 네.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걸 원한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왜? 0과 1밖에 인식 못하니까 일단은 한 번은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두 번 거친 거예요. 전처리를. 문자를
전체를 어떻게 해요? 문자를, 자, 이게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 여러분, 문자를, 야, 숫자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원리는 되게 단순하죠.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를 우리가 등번호처럼 1, 2, 3, 5라고 얘네들을 하자. 근데 컴퓨터는 1과 0밖에 구별을 못하는 멍텅구리 이진법밖에 모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100, 010, 뭐야? 00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근데 이게 4가 돼도 0, 0, 0, 0, 0, 0, 1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y 값을 0과 1로만 형태로 바꿔주는 기법이 원한 인코딩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딱 내기 좋죠. 원한 인코딩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제로는 코딩 할 건데 그 5주차 그래서 5주차 보충 거기다가 요거랑 실습한 거를 올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원래는 저 얼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나눠서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수업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원래 과제는 우리가 원래 전산실에서 그래서 50명을 못 받는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전산실에서 원래는 해야 되고 코드를 원래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랑 1분은 주고 저랑 중요한 건 쳐보고 그러면은 여러분 쳐본 것들을 시험에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매 수업 시간에 왜냐면 저도 옛날 파이썬 수업이든 뭐 이런 실습을 하면 여러분 다 나중에 보면은 카톡 깔려 있고 그쵸? 딴짓 한단 말이에요. 그쵸? 뭐 대학원생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서 원래는 노트북 못 쓰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전산실 같은 데 갈 때. 나중에 파일 그냥 복사해 가라고. 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왜 그렇게 하냐면 학습 환경이 같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집체 교육 같은 거 하게 되면 노트북인데 뭐 맥북에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 한 명 봐줄 수 있는 조교가 따로 한 명 붙지 않는 이상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습 환경을 동일하기 위해서 전산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피터나 콜랩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패스 문제, 특히 윈도우 같은 경우는 패스 문제가 있어요. 아까처럼 어디 설치 같은 거 하게 되면 파이참 같은 경우는 50명 하면 한 2명 정도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러면 나중에 강의 평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남은 사람들이 시간이 아까워요. 그건 윈도우로 패스 잡아야 되거든요. 뭐 잘못 깔리면. 그러면 1시간 그냥 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치하는데 1시간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뭐냐면은 파이썬 실습 파일을 원래는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차피 뭐 또 여러분 출판사에서 다 주고 있고 저도 주고 있고 그래서 결국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돌려받는지 안 돌려받는지는 어, 결국은 코드 문제를 내면 알거든요. 그쵸? 못 풀어요. 안 돌려보신 분들은. 중요한 거 한번 쳐보라고 했는데 안 쳐보신 분들은 손도 못 대요. 왜냐면 시간이 짧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간 짧아요. 문제가 이제 뭐 어차피 코드 문제도 있고 나머지도 있는데 저번처럼 이제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40분 줄 거예요. 한 25개에서 30문제 정도인데 이제 오픈 노트북이 된 상태잖아요. 40분이고요. 1시간 반까지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40분 내에 제가 말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강퇴는 안 하고 40분까지 딱 해가지고 제출 완료되신 분들은 제가 그거 체크를 할 거고 그분들은 이제 정상으로 하고 대신 이제부터 연장입니다. 그러면 1분이라도 41분이라도 내신 분들은 원 점수에서 20%를 점수를 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반까지는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이게 지금 원래는 전산실에서 해야 되는데 시험은 대면으로 제가 하려는 게 그거였는데 분명히 어,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코드 문제가 어떻게 되면 코드 쓰는 이제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눌 겁니다. 시험이 40분이고 10분 이렇게 해서 50분이 되는데요. 40분은 시험을 보시고 10분은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어있는 코드 있는 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만약 그 코드를 짜가지고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점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딥러닝이나 이런 지금 있는 것 중에 일부 코드가 삭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안 쳐보시면 그냥 폭망하는 거죠. 그냥 점수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고 했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캡처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좋죠. 공부를 해보셨던 거니까.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렇게 성의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점수를 준다고 해도 할 거고, 요거 알고리즘별 10개 정리해서 보고서 하신 분들, 그거는 이걸 자꾸 뭐 형식도 준 거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10개를 갖고 오시면 돼요. 뭐 중간 기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저번 학기 같으면 매주 했어요. 매주 보내. 근데 내가 관리가 안 돼, 너무. 그쵸? 피드백을 못 주니까, 처음엔 줬다가 확인했습니다라고 피드백 줬는데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번 학기 같은 경우 다른 학교에서도 요거를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오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보고서 1회로 끝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게 못 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시험도 있지. 보고서도 다른 과목 보고서도 다 몰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번 주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시험을 지금 조교한테 이제 웹엑스를 막 같이 맡기려면 12월 7일 날 시험을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결국 다음 주에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험인데 우리가 5주차를 보강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5주차를 제가 주말에는 안 되는데, 강의를 아무튼 찍어가지고 올릴게요. 최대한. 근데 그 5주차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5차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다음, 오늘 진짜 다음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12월 7일까지 시험이 나오니까, 이번 주말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아까 뭐, 다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점수, 이 두 개는, 점수 진짜 막 최악이 아닌 이상은 점수 다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점수 다 줄 겁니다. 진짜 너무 이거 보고서라고 했어? 이 정도까지 욕 나올 정도 아니면 다 점수를 줄 거니까. 그쵸? 이거 뭐 저번에는 이거 뭐냐면 어떤지 아냐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할 때 내가 바쁜데 이 실습 파일 다 돌려보진 않아요. 대신 복불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냈는데 내가 찍어가지고 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뺑뺑이 돌려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그 10개 중에 하나씩은 돌려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만약 내가 돌렸는데, 그래서 실습 파일 내라는 거야. 제가 보시면 코드가 조금씩 튜닝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튜닝 안 해가지고 결과가 뻥 나. 그러면 그 전체 다시 그 부분은 한 두 번 더 돌려봐요. 다른 것도. 그래서, 무작위로. 그래서 만약 하면 이제 0점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하게 되면 뻥 난 거 내가 증빙으로 보내주거든요. 캡처해서. 그러니까 내실 때 돌려봐가지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꼭 하시고 제출하시고 그냥 이게 저번 학기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B 나오신 분들 3명 중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좀 성의는 있어야지. 자기 학번하고 이름 앞에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운받은 거 그대로 냈더라고요. 돌려보지도 않은 거지. 그렇게 해도 점수는 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5점. 괘씸죄죠. 그냥 점수는 주라고 하니까 준 건데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어,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요거 뭐 의무 참여고 참여 시 뭐 1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출석 체크할 때 이거면 동점자. 원래 상대평가면 동점자인데 참여하신 분들은 아무튼 지금 몇 번 했죠? 오늘까지 네 번 내가 계산해 봐야겠는데 아무튼 추가로 점수를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써 있지만 과제는 원래는 실습하고 원래 그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신 이제 뭐 어떤 에러나 실습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날 저녁 11시 반, 뭐 저녁 11시 50분까지 어차피 이게 이메일이나 뭐든 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채점하고 감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못하니까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할 수 있어서 전체를 그냥 계산하기도 편하게 총 10번으로 한 거예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또 다시 하고 뭐 이런 거 저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중간고사 거는 한 중요한 거 몇 개만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말고사가 이제 범위가 좀 더 넓죠. 우리 책 다 지금 1주차부터 지금까지 다예요. 오픈북이니까. 대신 중간고사 시험 봤던 게 뭐가 나왔는지 잘 보세요. 중간고사 문제가 그대로 이제 몇 문제,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그게 주관식으로 나오든 이제 변형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관식 문제가 문제는 같은데 답이 틀리거나 이제 이런 식이지. 부담은 안 되게. 근데 어찌됐든 제 교육은 뭐냐면 이 알고리즘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이걸로 개발자 알고리즘 테스트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목표는 뭐냐면은 철저한 암기식 교육. 그쵸? 그리고 꼭 중요한 거. 그래서 책도 저 알고리즘 어, 실습 파일은 그냥 같이 그냥 알고리즘 이걸로 이번에는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왜냐면 그 실습 실시간 화상 강의가 지금 저도 그렇지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총 5에 10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까지 그냥 포함할 거예요. 요 실습 파일에서 요거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그 출석 체크 한 게 요 점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 요 실습 파일 한 거가 같이 뭐 여기에 들어갈 거고, 지금 대면 강의 시한 게 결국 딥러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딥러닝 한 거, 그러니까 지금 총 15회가 아니고요. 10개만 하세요, 10개만. 왜냐면 지금 수업도 5주차 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총 10개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지금 출석 체크가 거의 한 2점씩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자동으로 출석은 체크가 되잖아요. 우리 그쪽 블랙보드로. 근데 제가 이렇게 대조하면서 지금 확인하잖아요. 요 점수가 이 대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요 점수가 같이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만약 온라인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 이 점수가 없겠죠. 이해되시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출석 점수 저는 다른 학교에서도 30점 가까이 간다고요. 출석이 제일, 왜냐면 제 수업이나 통계나 뭐 이런 것만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대에서도 엑셀 모스 자격증 그런 거 맡아요. 마케팅 자동화 막 이런 거 맡으니까 애들이 많이 이제 중탈을 많이 하는 과목을 맡다 보니까 출석을 되게 뭐 공식적으로는 10%, 20%지만 실제로는 출석을 안 하면은 F가, 그러니까 제 과목의 특징이 A, B, C 조금, D는 없고 F. 그쵸? 한 30%가 F로 바로 직진해요. 그래서 출석을 안 하면 그냥 F로 가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데이터 시각화라고 듣는 게 이제 판다스로 코로나 데이터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고사 안 내면 그게 중간고사 30점인데 기말고사 15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요. 실습 파일 이렇게 하는 게 25점 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시다시피 보다시피 중간고사 과제하고 그런 친구들은 뭐 하는데 상대평가여도 60점 미만이면 F 나오거든요.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중간, 기말 그렇게 하시고, 뭐 어찌됐든 과제는 결국은 뭐예요? 그냥 다 합쳐서 10개 하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뭐 다 합쳐서 그냥 10개 하시면 돼요. 대신 뭐 이거는 뭐에 대한 겁니다만 표시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몇 주차 이것만 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공지 다시 하겠지만 여기다 할게요. 우리 그 단톡방에다 남길게요. 알았죠? 그리고 어, 저 과제 3으로 되어 있는 과제 3은 출석하신 분들
웹엑스 출석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 다 하신 분들은 10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쵸? 이 시스 파일에 대신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시스 파일 제출할 때 물론 이쪽 딥러닝 쪽을 절반 낼 거예요. 알고리즘 절반, 딥러닝 지금 5주차 거까지 딥러닝이 들어가니까 딥러닝 우리가 AI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그리고 코드 문제는 원래는 상대 평가를 생각하고 낸 거지만 그거는 10분을 별도로 준다고 그랬어요. 다 1부, 2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코드 짜는 거는 그걸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알고리즘 위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언제까지냐 그러면요. 과제 제출 실습 파일하고요. 알고리즘 핵심 요약은 여러분들이 원래는 14주까지만 한 주가 땡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2월 11일까지인가요? 원래가 종강이 제가 하루는 봐야 되니까 우리가 종강이 12월 10거죠? 부담 없게 시험 끝날 때까지 해드릴게요. 12월 15일까지 하세요.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12월 15일까지 오케이? 아니 근데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15일까지 23시 59분까지. 자, 여기서 하루 지금 딱 하면은 20% 감점이에요. 알았죠? 12월 16일 0시 1분 지나면 원점수에 20% 감점. 알았죠? 자, 왜냐면 원래는 이러지 말고요. 알았죠? 12월 15일. 알았죠? 15일 23시 59분. 땡땡땡. 알았죠? 기말고사 시험은 12월 7일. 오전 11시에 볼까요? 오후 1시에, 12시에 볼까요? 11시에 보는 게 낫겠죠? 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5주차에 보충 강의 올라갑니다. 그리고 10 출석 체크 위해서 저 화상 강의, 대면 강의 실습 파일 그 점수 때문에 그러니까 강의 촬영본은 15주차까지 있어요. 꽉 채워요. 알았죠? 그러니까 대신 날짜는 원래 그 날짜대로 뭐 18일까지인가? 거기까지는 드릴 거예요. 충분히 시간은 드릴 거니까 크리스마스 전주까지. 그러니까 일단 15주차까지 강의는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뭐 그 시험 범위는 이번 주 그 5주차 거까지. 오늘 한 거랑 그 다음에 5주차 거에다 제가 넣을 거예요. 보충 강의를. 그래서 이번 주에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보충 거까지 시험 범위 나올 겁니다. 대신 부담 없게 이제 한 문제만 낼게요. 5주차 거 보강은. 알겠죠? 아니요. 지메일로 보내세요. 네이버는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누락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네이버가 아니라 지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량 제한이 없어서. 그래서 왜냐면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제 제출이요. 학교 LMS가 이제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과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빙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 원본 파일은 올리고 데이터셋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이제 제가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 시각화나 이런 쪽을 가리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뭐 데이터셋 가져와요. 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엄청 크거든요. 기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LMS에 못 올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셋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저기는 학교에는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LMS에도 주피터 노트북만 올리고. 근데
주피터 노트북만 올리면 데이터셋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돌려봐? 그러면 내가 말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다시 데이터셋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면 50% 감점. 아예 강의 객서에다가 나중에 딴 말 안 나오게 아예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메일 알겠죠? 지메일로 보내세요. 지메일 용량 제한이 없으니까 지메일로 그렇게 보내셔요. 네이버로 보내면 되는데 일자가 지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과제는 지메일로 요걸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됐죠? 그 다음 중간고사 그래서 30배이면 했고 여러분 성적 다 좋아요. 근데 제가 한꺼번에 어차피 점수 나왔는데 한꺼번에 입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한 것 뿐이지. 저번에 그래도 평균은 냈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똑같이 저번처럼 구글 그거랑 드라이브랑 그 다음에 문제를 제 거에서 제 구글 드라이브로 연동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실 거예요. 아니요. 기왕 보낸 거는 제가 왜 이걸로 보냈어 하고 다운 받아놨어요. 알았죠? 네이버로 제출하신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혼잣말 했어요. 혼자. 예. 아이파이썬 파일로 보내시면 짜증나니까 집으로 압축해서 보내셔요. 하나씩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반드시 절 귀찮게 하면 성적이 늦게 나와요. 그렇죠? 점수도 제가 이렇게 집으로 꼭 압축해서 한 번에 다운, 한 번에 원스톱 내가 돌려만 보게끔 편하게 해주셔야지. 하나씩 아이파이썬 10개 올리시면 제가 하나씩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50 몇 명, 30 몇 명이고 다른 거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300명 가르치는데 300명 걸 하나씩 다운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소시만 복수할 거예요. 점수를 1점이라도 깎아요. 그쵸? 집으로 꼭 압축해 주세요. 자, 기말고사는 그래서 30%. 그 수시평가 및 과제가 30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준 거는, 여러분들, 그 상대평가에도 50%를 A를 만들려는 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시면 주겠다는 거죠. 이 30점은 과제는 큰 부담 갖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공 선택으로 돼 있죠? 뭐 통계학이나 이런 거면 진짜 깐깐하게 해요, 제가. 왜냐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고, 기초 과목이고. 근데 이제 이거는 옵션 과목이잖아요. 전공은 전공이지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 넥스트 레벨을 받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원래 딥러닝도 안 하고 알고리즘만 하는 건데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 답답하죠. 교수자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답답하지. 그쵸?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난 일방적인 강의를 하면 돼. 여러분들 모르는데 질문도 안 되고 이메일 보내도 깜깜무소식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편하긴 하죠. 일주일 내내 내가 원하는 때 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교수자 입장에서도 이 진도가 막 나가요. 그쵸?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도가 양이 다른 학교도 그래요. 지금 저 뭐 다른 학교에서 제가 컨벤션 가르치는데 책이 중간고사 끝나고 9주차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컨벤션 자격증 강의하고 있어요. 교재 실습 있죠? 해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컨벤션 영어랑 컨벤션 그, 뭐지? 시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어, 시간이, 거기는 또, 우리는 35분 2번 찍지만 걔는 50분 3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죠? 진도가 너무 많으니까 책 2권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차긴 알차요. 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수업이 알찹니다. 그냥 꽉꽉 그냥 방대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결국 시험에서 좀 어느 정도 하고 출석이 10이지만 우리 학교가 10이었는데 다른 학교는 다 제가 20이에요. 그래서 출석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래서 요 진도보다 지금 많이 나갔죠. 이거 벌써 이게 뭐예요? 그죠? 이게 저번 학기에 이만큼 한 거라서 제가 또 이것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냥 이게 내년에도
제가 알고리즘한 데이터 마이닝을 가리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알고리즘을 진짜 그냥 공대에서 하는 알고리즘 책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 지금 이러면은 책을 2개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차라리 알고리즘을 진짜 그, 알고리즘 테스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제대로 된 책, 좀 두꺼운 책으로 그냥 할까, 말 그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또 뭐 재수강하실 생각하고 계시면 다음 학기에 아마 책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또 질문 있어요? 아, 지금 뭐 답변 못 들어가지고 제가 다 못 봤거든. 대충 보긴 했는데, 그냥 강의 계획서에 있는 거는 제가 어차피 단톡에서 말을 하거나 이러려고, 바로 답변은 안 했어요. 뭐, 코딩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또 질문하는 거 있어요? 질문할 거 없으면 진도 좀 나가도 돼요? 이제? 반응을 주세요. 진도 나가도 돼요? 예, 진도 나갈게요. 20분을 했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들 답답해 하시니까. 또 아셔야 되고. 계속 문의가 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한 번은 원래는 이런 게 됐었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요. 지금 공유가 뭐가 되고 있죠? 자, 보이시죠? 네. 여기 보니까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중물 해결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중분류랑 이제 상관도 그래프, 그다음에 원한 인코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처음이신 분, 딥러닝을 공부해보시지 않은 분은 처음일 거예요. 그냥 원한 인코딩은 여러분들 그 통계 지금 이제 기말 됐으니까 아마 배웠을 거예요. 더미 변수 배우셨죠? 변수, 그 범주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더미 변수화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진 분류잖아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는 1 아니면 0으로 돼 있으니까 이진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0, 10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소프트맥스는 우리가 잠깐 설명했지만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진분류, 다중분류를 할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분류 문제 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가장 많이 쓰는 벚꽃 데이터, 요 데이터의 품종, 즉 스페시스라고 하는데요. 그걸 예측하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품종 예측을 데이터셋은 아이리스라는 걸 할 거고요. 결국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리스라는 게 이 붓꽃 데이터예요. 붓꽃인데요. 이 버지니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세토사 이렇게 생긴 게 뭐 우리는 꽃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꽃꽂이 하시면 모르지만 뭐 아무도 다 보라색인데 뭐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름이 다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종류가 품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꽃잎이 있고, 이 봐도 꽃잎이 틀리잖아요. 그쵸? 꽃잎하고 이 비슷해 보이지만 과연 이걸 딥러닝이 구별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쉽습니다. 뭐 데이터도 150개밖에 딥러닝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300개 미만이면 스몰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아무튼 150개의 이제 아이리스가 있고 꽃이 있고 이거 갖고 우리가 품종을 알고 싶은 거예요. 3가지로. 이해되시죠? 3가지의 분류가 있으니까 그걸로 얘가 잘 세토사인지 버지닉한지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정확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클래스. 그쵸? 여기다 원전 속성.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샘플수는 150개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코드로 하면. 이게 만약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DF라고 지었으면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방식이 코드화 돼야 돼요. 이거 뭐예요? 아, df.info 딱 치면은 이 인포메이션이 딱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샘플 수는 150개고 속성은 피처. 우리가 속성 값이 결국 차원이라고 그랬죠. 피처라고 그랬죠. 특성값 4개예요. 뭐예요? 꽃받침의 길이, 넓이, 너비, 그 다음에 꽃잎에, 꽃받침하고 꽃잎이 틀리게 생겼잖아요. 꽃받침이, 이게 꽃받침이잖아요. 그 다음에 꽃잎하고 틀리게 생겼죠. 그 각각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꽃잎 길이.
그 다음에 꽃잎 넓이, 그 다음에 아이리스,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을 보니 클래스가 예전에 이진이니까 뭐예요? 시그모이드나 우리가 바이너리, 뭐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두 가지, 교차 엔트로피를 두 가지로 썼죠. 근데 이제는 참과 거짓을 하는 일령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세 개지를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중분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류는 영어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니까 멀티 또는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이거예요. 즉 여러 개 답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우리 멀티플 초이스랑 똑같은 거죠. 즉 다중 분류 문제는 이항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의 일부를 불러와서 내올 거예요. 이 책 지금 보고 있는 책이 모두의 딥러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참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코드가 지금은 이제 이쪽 딥러닝 쪽은 아직 학문적으로도 정리를 하고 있는 쪽이에요. 머신러닝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머신러닝 또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딥러닝 쪽은 아직 학문적으로도 이 맛보기 기초는 똑같은데요. 그것도 오래된 학문이긴 하니까. 근데 최근에 나오는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2, 3년 지나야지 이제 정리가 돼요. 근데 똑같아요. 텐서플로우가 1에서 텐서플로우 2.0이 나오면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파이토치가 워낙 그 파이썬 문법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C 언어랑 좀 가깝고요. 텐서플로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빨리 잠식을 한 거죠. 경쟁사가 20%가 넘게 하니까 구글에서 이제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텐서플로우 2.0으로 바뀌면서 파이토치가 잘 된 비결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법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고 코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든 책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학습 노트 있잖아요. 카이스트 다니시는 친구들이 동아리 있잖아요. 이런 딥러닝이나 빅데이터 공부하는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이 뭐냐면 자기네들 학습 노트를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안이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강의안도 좋고 코드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론 기초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코드 수정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저한테 그냥 이름만 바꿔서 낸다? 폭망할지어다. 알았죠? 제가 돌려본다고 그랬어요. 대신 다 돌려라고 이거 복불복이에요. 그냥 냈는데 돌렸는데 뻥 난다. 그러면 전체가 다 0점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제출하기 전에 그건 학생으로서 그죠. 뭐 한마디 맞춤법 검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름만 바꿔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결국 돌려보라 이거예요. 자, import pandas PD라고 아까 했고 똑같이 데이터 이런 게 코드가 다르겠죠. 요거 그대로 그냥 갖고 오면 코드 뻥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있는 데이터셋이 위치가 틀릴 텐데 그렇죠? 그리고 네임은 똑같겠죠.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 그 다음에 마지막 품종 그렇죠? 네 가지 속성이 있고 클래스 그래서 프린트 df 헤드 하면은 보통 이제 6개가 나와요. 5개 아니면 6개가 나오는데 5개 나오네요. 5개 그쵸? R이 6개가 나오고요. 파이썬은 이제 판다스는 이제 5개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안 해주면 근데 여기다가 내가 10개를 보고 싶으면 여기다 10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개 나왔죠. 여기까지가 속성 정보고 이 스피시스가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에 데이터 시각화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표로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한 화면에 보이면 모르는데 몇천 개, 몇만 개만, 몇만 개 그런 빅데이터가 되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게 5개 있어서 그렇지 이게 한 2천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눈에 구분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본 아까쯤에 그거를 SNS로 가져오고 맵플랍의 파이플랏을 PLT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SNS의 페어플롯이라면은 0쪽으로 상관관계가 보여지는 걸 할 거고 요건 이제 코드고 요 안에 옵션을 여긴 데이터 그 다음에 휴는 얘가 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명도, 채도 뭐 이런 것 중에 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영어 단어가. 그게 아무튼 스피시스를 휴를 줄 거예요. 지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PLT에 요거에 쇼 하면은 보여주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딱 하시면 이제 상관도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요 분포를 보면 구분이 잘 되고 있죠. 여기 어느 정도 겹치고 하고 구분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페어 플러스를 한눈에 우리가 보는 거죠. 상관도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요 품종별로 크기와 너비가 별로 차이가 없고요. 이제 그러면은 속성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상관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은 다음에 돌리겠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한 인코딩을 할 건데요. 케라스를 이용해서 아리스토사, 버지니카 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자열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아까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코드였고요. 우리가 df의 values를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데이터셋에서 요거는 뭐예요? 행은 다 가져오고, 열은 아까쯤에 총 5개의 열이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 5번째는 클래스였죠. 품종을 나타낸 스피시스였어요. 0에서부터 4가지는 갖고 오고, 그거를 자, edge 타입이라는 코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로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float, 실수로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y에 우리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객체 y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 뿐인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뭐예요? 4. 요거는 뭐예요? 데이터를 보시면 요렇게 되죠. 문자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다 실수형의 숫자로 돼 있고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 타입을 잘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y 값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아까쯤에 11010 이게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리스, 세토사, 버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숫자로 해야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딥러닝 기술인데 그게 바로 워드 인코딩이에요. 얘는 문자를 못 읽잖아요. 한글, 구글 다 뭐예요?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숫자로 바꾸면 클래스 있으면 숫자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뭐냐면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scikit-learn이라고 레이블 인코더라고 해요. 즉 라벨을 인코딩 해주겠다, 코드로 시키겠다라는 뜻이죠. 이 함수를 쓰시면 돼요.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냥 영어 발음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코드가 쫙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사이키넌에 이게 전처리라는 뜻이거든요. 프리프로세싱. 전처리하는 거를 가져와서 그 중에 임포트 뭐냐면 이 모듈 안에 레이블 인코더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2라고 변수로 만들어주고 이게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2라고 변수를 주고 우리가 막 옛날에 수학할 때 볼 때 뭐 x 3승 플러스 2를 뭐 x로 치환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야. 기니까. 그래서 2라고 하는 데를 fit해서 그 y 오브젝트를 요 대상이 되는 게 문자니까 얘를 뭐예요? 2에다가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y 오브젝트를. 그래서 y라고 변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지 우리 딱 정시 끝나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레이라고 배열을 만드는 거죠. 어레이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얘가 1, 2, 3 품종 이래죠. 이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식당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해보셨는지 모르겠죠. 가면 좀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름 뭐 누구야 누구야 여기 지금 있지만 뭐 유나 성유나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 띵, 뭐, 1번 웨이터, 2번 웨이터. 우리가 그 등번호 보고, 쏜, 뭐, 이렇게, 알고, 10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번호를 매기는 거죠. 이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세토사고, 2번은 버스컬러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활성화 함수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면 y 값이 숫자 0이나 1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레이로 1, 2, 3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또 한 번 뭐라 하면 이거를 텐서플로우의 캐라스의 util 어떤 기능인데 캐테고리컬이라는 즉 범주화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 모듈을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모듈 함수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공지능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그쵸? 이해되시죠? 석사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뭐 연구 인력들은 하는 거고, 보통 이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텐서플로우 에퀴나스 유틸에 MP 유틸스를 가져와서 이 텐서플로우 이 코드죠, 그대로죠. 여기다가 y 값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y 인코디드라고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즉 그러니까 y가 함수가 지금 세 개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y는 이 y 오브젝트를 트랜스폼 한 거고, y 인코디드는 요 캐리고리컬 함수로 인코딩 해준 거예요. 인코딩은 후니까. 자, 그러면은 이 어레이, 우리가 일단은 어레이로 한번 바꿨죠. 1, 2, 3 바꾼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요 1이니까 봐봐요. 자, 요거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요 부분은 좀 이해를 다른 데도 가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여기 세 가지 품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그래서 우리가 등번호처럼 1번, 2번, 3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건데 결국은 얘가 처음에 어레이가 1, 2, 3 우리 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변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는 어떻게 돼요? 자, 1, 0, 0. 얘는 어떻게 돼요? 0, 1, 0. 얘는 뭐예요? 얘는 0, 1, 0밖에 못 인식하니까, 이진법이니까. 이러면 되죠, 이렇게. 여기 이해되세요? 이렇게 변형하는 거? 네.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걸 원한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왜? 0과 1밖에 인식 못하니까 일단은 한 번은,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두 번 거친 거예요, 전처리를. 문자를, 전체를 어떻게 해요? 문자를, 자, 이게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 문자를, 야, 숫자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원리는 되게 단순하죠.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를 우리가 등번호처럼 1, 2, 3, 5라고 얘네들을 하자. 근데 컴퓨터는 1과 0밖에 구별을 못하는 멍텅구리 이진법밖에 모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1, 0, 0, 0, 1, 0, 뭐야? 0, 0,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근데 이게 4가 돼도 0, 0, 0, 0, 0, 0, 1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의 y 값을 0과 1로만 형태로 바꿔주는 기법이 원한 인코딩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딱 내기 좋죠. 원한 인코딩이나. 그렇죠? 그래서